예, 안녕하세요. 제리 아빠 유윤수입니다. 재테크를 함께 공부하는 아빠, 재테크를 함께 공부하는 남자 유윤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은 특정 구의 어떤 특정 단지의 매도가라든지 전세가를 갖다가, 최고가다, 최저가다 이런 걸 그동안 여러 가지 다뤘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2023년도 7월 달에 발표했던 2023년도 그 세법에 대해서 개정세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이제 적용하게 되겠죠. 벌써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득세 법적 등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취득세를 갖다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는데 7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달에 이제 종부세까지 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종부세는 제가 이제 2024년도 세법 요약 브리핑 두 번째 시간에 종부세를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재산세 그리고 매도할 때 양도세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연수입니다. 열심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유윤수를 누르면 적지 않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이에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16페이지에 이 PT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그래도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2024년도 세법 요약 브리핑에서 오늘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세를 다루고요. 과세 대상이라든지 과세 표준이라든지 세율 과표 등을 갖다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이 테이블을 볼 줄 알면은 여러분이 이 보유세라든지 매도할 때 양도세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면 다주택자냐 또는 공동명이냐 아니면은 조정지역이냐 아니면 조정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고 또 국민평수냐 국민평수 이상이냐 아니면 언제 샀느냐 평형은 언제냐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그러나 기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을 어떤 표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거지 부담 완화 정책으로서 장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모나비라든지 전통시장에 가셔가지고 신용카드로 어떤 결제를 했을 경우에 소득 공제율에 대해서도 이번 연도 7월 달에 발표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금리 상황을 먼저 잠깐 들여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5.5%죠. 2%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요. 3.5%예요.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사실 경제 성장률이 여태까지는 사실은 한 5.8%, 3%, 6%, 3%, 2%, 3% 이렇게 쭉 돼왔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만 해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2.6%인데 올해 지금 예상하는 것이 1.4%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높다면은 기준금리나 물가지수가 사실 높더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1%대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상당히 내수 부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 감소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차후에는 아마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경기 부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래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취득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득세는요,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집니다. 이 거래 금액도요, 6억 이하냐, 6억에서 9억이냐, 9억 초과냐,
따라 틀려지는데요. 일단은 1주택자일 경우에는 6억 이하일 경우에는 조정지역일 경우는 1%입니다.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6억에서 9억까지는요 똑같습니다. 1, 2, 3%죠 보통. 근데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고 6억에서 9억은 1%에서 3%입니다. 비조정지역도 1%에서 3%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6억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에 해당되죠. 그리고 지방세가 이제 10% 0.1% 붙어가지고 6억이면은 6천만 원에다 600만 원에서 66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7억일 경우에도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취득세가요, 여기 1%에서 3% 하다 보니까 이게 7억이 되면은 1.67%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0.2%가 돼가지고 이게 6억이냐 7억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아까는 6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86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2주택자나 3주택자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방교육세가 붙으면 8.8%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중개수수료, 법정 등기하게 되면 뭐 사실은 뭐 9.34%도 될 수 있습니다. 3주택자일 경우에는 12%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자도 1%에서 3%고요. 3주택자일 경우에는 8%입니다. 8.8%가 되는 거죠. 4주택자 이상일 경우는 무조건 12%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테이블을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것도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주택일 경우에는요, 주택수에 물론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는 1%에서 12%입니다.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4주택자냐 틀려지는 거고요. 입주권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인데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입주권일 경우는요, 취득세가 4%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완공시 이제 2.8%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분양권일 경우에는 뭐 완공시에 1%에서 12% 승계 취득 똑같습니다. 주택이랑.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대부분 취득세가 4%입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살짝 제가 이거 한 7개 정도 Q&A를 한테 뽑아봤는데 중요한 것만 다루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됩니까?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게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요. 사실은 사용 승인 전까지는요.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상업용 오피스텔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양권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수하는 순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여부는 주택 분양권은 무조건 포함됩니다.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매수하셔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주택자인데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에 오피스텔을 샀을 경우에는 평수에 관련돼서 주택수를 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 여부를 갖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야지만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은요. 요거 두 번째는 뭐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무조건 각각 1주택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같이 거주할 경우에 동일 세대원으로 보유한 주택은 1주택자로 본다. 이런 거고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보시면요.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주택세 포함됩니까? 여기 보시면요. 상속의 경우는요. 사실은 자기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의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취득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5년까지 말이에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예를 들어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1주택자 그 취득세를 갖다 1% 3% 적용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은 여전히 그 다주택자로서 그저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면서 사실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8%에서 12% 취득세율이 적용받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5채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주택수 몇 채인가요? 5채가 됩니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12% 세율을 적용되죠. 여러분 이거 꼭 참조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에서도 주택수에 관한 임대주택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개인이 예를 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획득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뭐 개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뭐 시공사 같은 경우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예,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세 중과세 판단할 때는 이에 포함된다. 그렇죠. 시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은 종부세도 많이 내게 되고 사실은 전세도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요, 취득세 잠깐 여러분에게 브리핑 해드렸고요. 이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재산세가 나옵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이죠. 이 주택의 경우는요, 지금 1기분이랑 2기분이 7월 16일에서 7월 31일, 2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가 재산세를 갖다가 구청으로부터 발부받아가지고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박인 경우에는 항공기인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재산세 보시면요. 이 과세 대상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지금 재산세 하면 보통 일반 개인 경우에는 주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 안에는 아파트라든지 뭐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의 60%입니다. 단독 같은 경우도 물론 60%입니다. 건축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은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창고를 말하는데 시가 표준액의 70%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의 70%고요. 그러나 여러분, 작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주택 과세 표준을 갖다가요, 공시지가 곱하기 3억 이하는 43%였습니다. 60%가 아닙니다. 이번 연도는 3억에서 6억 원일 경우에 44%를 적용했고요.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60%가 아니라 45%를 적용했습니다. 공시지가에. 결국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과세 표준이란 것은 이 공시가격 또는 시가 표준에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3억에서 6억, 6억 이상은 43%, 44%, 45%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과세 표준액이 사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지금 과세 구간에다가 세율을 곱한 걸 갖다가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세 표준이 사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 원을 초과했다 이렇게 되면은 재산세는 57만 원 더하기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은 3억 원 초과분을 뺀 거가 이제 3억이 되지 않습니까? 600이 3이니까요. 그래서 3억에다 0.4 하면은 한 240만 원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곱한 거에서 57만 원을 더하는 겁니다. 이 골프장 같은 경우나 뭐 예를 들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급 오락장이나 뭐 공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4% 세율이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 종합과세가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은요, 개인일 경우에는 사실은 1억 원 초과할 경우에 또는 예를 들어서 2억 원 초과할 경우에 이제
종합 합산이 되고 별도 합산이 되는데, 이것이 이 종부세랑 이제 연동이 될 경우에는 뭐 한 200억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토지 경우는요, 별도 합산이 안 된다면은 분류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면 대부분 토지 같은 경우는 별도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분류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종합 합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었는데 10억의 토지일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 25만 원 더하기 1억 원 초과분이 9억이니까 9억 곱하기 0.5 하면은 약 한 450만 원 정도 나오나요? 거기다가 25만 원 더하면 475만 원이 되는 거죠. 이 별도 합산으로 할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봅니다. 10억 토지일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280만 원이에요. 10억 토자분에 대해서는 0.4%인데 뭐 10억이 10억이니까 이거는 계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토지 같은 경우에 별도 과세로 만약에 적용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이익이 된다. 이 별도 과세라는 것이 이 분리과세라 해당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그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구청, 지방에 있는 그 소재지에 있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꽃가꾸기 사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일부 토지를 갖다가 별도 합산으로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세가 덜 나오죠. 종합 합산으로 할 경우에는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0.5%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택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세를 갖다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억 이상일 경우에는 45%를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5% 적용하다 보니까 4억 5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억 5천에서 아까 조금 전에 57만 원에다 3억 원 초과분인 4억 5천이니까 1억 5천 곱하기 0.4 해가지고 117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액이 20%인 지방교육세를 하게 되면 140만 4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재산세랑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거고요. 이 예는 지금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을 45% 적용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물건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여러분, 재산세를 이거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테이블에다 적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지금 테이블은요, 1,400만 원 이하고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옛날엔 4,400만 원이었죠. 그래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8,800만 원에서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 원, 3억 원에서 5억 원. 그래서 이 과표 세율이 6%, 15%, 24%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게 지금 그 양도소득세 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기준표인데, 이게 연말정산 때 총급여 소득공제 이 테이블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실은 이걸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여기 지금 5천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은 24%니까 5천만 원 곱하기 24%한 다음에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면은 그 한 해 동안 624만 원을 소득공제해서 12달로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주택을 갖다 팔았을 경우에, 오피스텔을 팔았을 경우에, 빌라를 팔았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세율이 1억 5천에서 3억입니다. 38% 구간이죠. 지금 누진공제는 1,994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여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주택일 경우, 1주택자일 경우에 기본공제는 뭐 250만 원이죠. 조정지역 대상지역이면서 2년 이상을 거주했느냐 안 거주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한 15억이었는데 좀 깎아서 14억 4,750만 원에 샀다면은, 그리고 8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19년도 12월 달에 샀는데 8년 후인 2027년도 12월 달에 팔 경우에, 한 25억에 팔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는 뭐 법적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사 비용이 한 뭐 1억 원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2년 거주 요건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년을 거주했느냐 거주 안 했냐에 따라서 1주택자라도 상당히 많은 그 양도소득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요, 사실은 양도소득세 계산인데 2년 거주 요건이 채우지 않은 겁니다. 이 오른쪽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2년을 자연스럽게 살면서 보유하면서 거주했다는 거죠. 오른쪽은요. 다만 이거는 보유한 경우입니다. 왼쪽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5억 기준으로 해서 14억 4,750만 원에 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그리고 나서 앞으로 4년 있다가 매도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5억에 매도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2년을 거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주택자로서 요건이 미충분합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보유기간 8년만 해가지고 2%만 적용받아요. 공제를요. 그래서 16%입니다. 그래서 뭐 인적공제, 인별공제 250만 원을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또 42%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계산해 보면요, 2년 거주 요건을 필히 충족 안 시켰다면은 차액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액이 한 10억 남에도 불구하고 3억 3천만 원을 갖다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2년을 거주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요, 지금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이 8년 아닙니까? 지금 8년을 보유했으니까요. 그리고 2년을 거주했다면은 이게 지금 4%입니다. 48에 32에다가 거주요건 4% 하면은요, 8% 하면은 32%에다가 8% 하면 40% 공제를 받는 겁니다. 장기특별공제를요. 그렇게 해서 뭐 인별공제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대략 1억 정도를 갖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양도세를 갖다가. 결국은 3분의 1 정도 사실은 양도세를 갖다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뭐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간에 사실은 보유뿐만 아니라 최소한 2년을 거주하셔야지만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한 절세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에요. 단독으로 보유해서 똑같은 경우,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는 더 사실은 덜 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수가 적을 경우에, 양도 차익이 물론 적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덜 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1가구 2주택이라는 어떤 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1가구 2주택,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제 살면서 2년을 거주해야 된다. 또 필요경비 같은 거 영수증을 잘 챙겨 두셔야 된다. 뭐 특별하게 세금계산서를 챙길 필요는 없지만 영수증을 챙긴다든지 세금계산서를 챙긴다든지 해가지고 다음에 매도하실 경우에 양도세를 갖다가 필요경비로 떠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류를 갖다 보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